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과사회 강의 제14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법과사회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법사회학, 또 법과사회 탐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이론, 그다음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법과사회 탐구의 연구 대상인 사법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법사회학, 법과사회 탐구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차원의 법과 사회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법과 사회 변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과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교재의 공동 집필자이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시는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이제 우리 강의가 많이 왔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인 법과 사회 변동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 제일 먼저 이제 법과 사회 변동의 어떤 관계, 또 그 여러 가지의 상호 역동적인 그 내용, 그런 걸 살펴볼 텐데요. 법사회학에서 법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이 연구 대상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법과 사회 변동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 법의 변화와 사회 변동 사이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법과 사회는 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법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로부터 잠정적으로 좀 분리를 해서 법의 변화가 과연 어떤 사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법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자, 즉 법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과연 야기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도시니까 이제 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 부분들은 어떤 분쟁이 생겼으면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발견해서 해석해서 그 분쟁 당사자 중에 어떠한 정의로운 해답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법사회학적인 상상력, 또 법과 사회관 탐구의 영역들과 생각들을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회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회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의 어떤 모습을 새로 갖춰나간, 그럴 때 법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회 변화에 유용한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 것인가. 뭐 이런 정책적이거나 당위적인 건 말더라도, 이런 건 말더라도 법이 변하면서 사회가 과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이런 사실적인 측면들까지도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또 법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 또 그것의 한계는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법과 사회관계를 이렇게 한번 양자관계로 놓고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함수관계 같은 것을 놓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라고 하는 걸 이제 놓고 보면, 독립변수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죠. 이렇게 되면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건 뭘까요? 법이 독립변수고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종속 변수로 놓고 한번 이 함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이 법과 사회 변동, 법을 통한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을 통한 사회 변화, 법을 통한 사회 개혁. 이건 뭐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거는 몇 가지 전제들이 들어갑니다. 사회 내에서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어느 정도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 안에서 사회 변화라고 할 때도 또 여러 부분이 있겠죠. 경제, 문화, 뭐 기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화되고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회라고 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것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도 현실은 끊임없이 변했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헌이나 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자료로 볼 때는 사회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오고 변화돼 나오고 또 사회가 또 변화되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돼 나갈 때 법이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생각하듯이 이 법과 사회의 각 영역이 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오래된 것이 아니겠죠. 이런 어찌 보면은 법을 통한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장구한 역사로 볼 때는 대단히 현대적인 문제 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법이 사회 내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영역도 있고 기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것은 대단히 현대적인 문제 의식이죠. 네. 그러면 과거에 이런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 근대적인 현대적인 이 생각이 아닐 때의 법과 사회의 관계, 사회 변동, 이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가장 원시적인 사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가장 원시적인 뭐 부족 사회나 이런 단계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관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그러한 규범을 가지고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임의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기가 흘러서 이제 고대 사회, 뭐 국가가 탄생을 하고 고대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자연법도 있고 세속적인 자연법도 있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자연법의 경우에는 신의 명령으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러한 법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신의 명령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또 세속적인 자연법도 뭐 사물의 본성, 사물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질서란 말이죠. 이것 역시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임의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주어진 것, 소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서양 중세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적인 질서, 곧 신분법이 됩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는 원시 사회로부터 뭐 근대 이전 중세 말까지만 하더라도
법은 인간 의지가 개입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법의 어떤 도구화, 법의 정책 수단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근대가 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 의지의 산물이고 법은 그래서 이제 변경 가능한 것이 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관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의 근대적인 어떤 법관념, 법하고 사회관계하고는 많이 사뭇 다르죠. 과거는 관습법적인 어떤 전통 또는 종교적인 전통 또는 신분제적인 전통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질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을 상태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고 좋은 법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되고 좋은 법이 그 관습법과 종교와 신분제적인 거랑 같이 얽매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불가능하고 이 사람들 속에서 관념도 잘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핵심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사회 내에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겠다, 또 개혁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이나 또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마다 또 어느 일정한 기간마다 그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을 통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물론 반드시 성문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법전화, 근대 시민법의 법전화, 즉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 사회도 또 나름대로의 그 각종의 얽혀있는 그 질서들을 깨치고 분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낼 가능성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법을 통한 사회 변화의